광활한 우주, 그 속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비와 미스터리가 가득합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우주를 탐사하며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질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발견된 우주의 경이로운 현상들과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을 심도 깊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류의 지식 한계를 뛰어넘는 미지의 세계를 잠시나마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주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점은 인류의 눈과 귀가 되어 우주의 비밀을 벗겨내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즉 JWST의 놀라운 활약입니다. JWST는 초기 우주의 심원한 영역을 관측하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2021년 12월에 발사되어 2022년 7월부터 본격적인 과학 관측을 시작했으며 허블 우주망원경의 뒤를 잇는 차세대 우주 관측 장비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JWST의 핵심 기술은 바로 강력한 적외선 관측 능력에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멀리 있는 천체에서 오는 빛은 적색편이 현상에 의해 파장이 길어져 적외선 영역으로 이동하는데 JWST는 이러한 적외선을 정밀하게 포착함으로써 초기 우주의 희미한 빛까지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우주의 고대 은하와 거대한 초은하단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측은 우주의 실제 규모와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고 성장해왔는지에 대한 기존 이론들을 재검토하게 합니다. 특히 JWST는 초기 우주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블랙홀과 고대 은하들이 존재했음을 밝혀내면서 우주 초기의 에너지 분포와 물질 구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관측 결과는 빅뱅 이후 불과 수억 년 만에 현재 우주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은하들과 유사한 크기의 은하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은하 형성 이론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JWST의 발견들은 우주의 기원과 초기 진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우주론 연구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JWST는 더욱 심오한 우주의 비밀들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주 탐사의 최전선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경이로운 현상들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초당 716회라는 상상조차 어려운 속도로 회전하는 중성자별의 발견입니다. 이 중성자별은 펄사라고도 불리며 초신성 폭발 이후 남겨진 별의 핵이 중력 붕괴를 겪어 형성되는 고밀도 천체입니다. 지름은 약 20km에 불과하지만 태양보다 더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어 그 밀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지구 전체의 질량이 작은 설탕 조각 하나에 압축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밀도로 인해 중성자별은 매우 강력한 중력과 자기장을 가지게 되며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전자기파를 주기적으로 방출합니다. 이 중성자별은 지금까지 우주에서 발견된 천체 중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축에 속하며 그 극한의 환경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중성자별의 엄청난 회전 속도는 내부의 물질이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중력, 전자기력, 그리고 강한 핵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발견은 우주의 물리적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우주의 역동적인 힘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탐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은 중력파 발생의 강력한 원천이 될 수 있어 미래 중력파, 천문학 연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 밖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탐사는 인류의 오랜 염원입니다. 최근 NASA 연구팀은 화성에서 발견된 광물이 과거 화성에 살았던 유기물과 퇴적물 간의 반응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는 미생물 생명체의 흔적일 수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화성은 오랫동안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행성으로 주목받아왔으며 여러 탐사선들이 그 증거를 찾아왔습니다. 특히 화성 탐사 로버들이 채취한 토양 샘플과 암석 분석 결과는 과거 화성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음을 강력히 시사하며 이는 생명체가 탄생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특정 광물은 지구에서도 미생물의 대사 활동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화성에서도 유사한 생물학적 과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우주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방식과 조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단순히 지구와 같은 환경에서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편견을 깨고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가 우주에 가득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외계 생명체 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NASA는 화성 샘플 리턴 임무를 통해 이러한 증거들을 지구로 가져와 더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며, 이는 인류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증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밖에서도 생명체 거주 가능성이 있는 행성을 찾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NASA의 TESS는 최근 별을 매우 빠르게 공전하는 외계 행성 TOI 715b를 발견했습니다. 이 행성은 슈퍼지구로 분류될 수 있는 크기를 가지며 모항성인 적색 외성 주위를 불과 19일에 한 번 공전하는 매우 짧은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행성이 모항성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성은 적절한 대기 조건이 형성될 경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 즉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적색 외성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별 중 하나이며 수명이 매우 길어 수백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빛을 방출합니다. 따라서 이 별 주위를 도는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될 가능성은 우주 생명체 탐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색 외성 주변의 행성은 조석 고정 현상으로 인해 한쪽 면은 영원히 낮이고 다른 쪽 면은 영원히 밤일 수 있지만, 그 경계 지역에서는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며 지구와 같은 환경만이 생명체의 유일한 거처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TESS는 앞으로도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더 발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에는 지구와 유사한 행성들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외계 행성들은 미래 우주 탐사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며, 인류의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인류의 지식으로는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우주의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입니다. 이 두 미스터리한 요소는 우주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존재는 간접적인 관측을 통해서만 유추될 뿐, 그 본질은 여전히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지할 수 있는 보통 물질은 우주의 약 5%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역설 중 하나입니다. 암흑물질은 직접적으로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으며 전자기파와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은 강력한 중력을 통해 은하의 회전 속도를 설명하고 은하단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만약 암흑물질이 없다면 은하의 외곽에 있는 별들은 중심부의 중력만으로는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없어 뿔뿔이 흩어져야 할 것입니다. 암흑물질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해주는 추가적인 중력의 원천으로 가정되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의 후보로는 윈프나 엑시온과 같은 가상의 입자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지하 실험실과 입자 가속기에서 이를 직접 검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주도하는 미지의 에너지로, 그 존재 자체가 현대 우주론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1998년 천문학자들은 멀리 떨어진 초신성 관측을 통해 우주가 단순히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가속 팽창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중력의 인력 작용으로 인해 팽창 속도가 점차 느려질 것이라는 기존의 예측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으며,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 공간 자체에 내재된 에너지로 음압을 가지고 있어 중력과 반대되는 청력을 발생시키며 우주를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암흑에너지의 물리적 기원과 성질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새로운 물리학 이론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은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재정의할 수도 있는 엄청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인류의 지적, 겸손함을 요구하는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거대한 텅 빈 공간, 즉 초거대 공허도 존재합니다. 지구에서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거대한 공허는 은하와 은하단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영역으로 그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에리다누스자리 공허라고도 불리는 이 초거대 공허는 지름이 약 10억 광년에 달하며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일반적인 우주의 구조는 은하와 은하단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거대 구조를 형성하고 그 사이에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이 존재하지만 초거대 공허는 이러한 일반적인 공허보다 훨씬 더 크고 극도로 비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대한 공허가 우주에 존재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초기 우주의 물질 분포와 구조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 이론으로는 이처럼 비정상적인 대규모 구조의 존재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 우주론 모델에서는 우주 초기의 작은 밀도, 불균일이 중력에 의해 성장하여 현재의 은하와 거대 구조를 형성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초거대 공허의 규모와 공허함은 이러한 모델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 공허가 암흑에너지의 국소적인 변동이나 다른 우주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초거대 공허의 발견은 우주의 대규모 구조 형성 모델에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지의 방식으로 진화해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주의 초기 조건과 진화 과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으며 우주론자들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은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모델이지만 빅뱅 이전의 우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빅뱅이 정말 우주의 유일한 시작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약 138억 년 전 우주가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시작되어 급격히 팽창해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빅뱅 이론 자체는 그 한 점의 기원이나 빅뱅 이전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점에서 과학자들은 다양한 가설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빅뱅이 우주의 시작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연속적인 우주 이야기의 한 장에 불과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순환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영원한 순환 속에 있다고 보며 빅뱅은 이러한 순환의 한 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다중 우주론에서는 우리 우주가 무한히 많은 다른 우주들 중 하나일 뿐이며 각 우주는 고유한 물리 법칙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심지어 막 우주론에서는 우리 우주가 더 높은 차원의 공간에 떠있는 막과 같은 존재이며 빅뱅은 다른 막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아직 관측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가설들이지만 우주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탐구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미스터리는 물리학, 철학, 심지어 종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인류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우주의 궁극적인 본질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게 합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탐구는 곧 존재의 의미를 묻는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구 밖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에너지 현상들도 우리의 미스터리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남극의 아이스큐브 연구소에서 검출된 고에너지 중성미자는 그 근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중성미자는 질량이 거의 없는 매우 작은 입자로 우주 공간을 거의 방해받지 않고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다닙니다. 이들은 유령 입자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의 가장 먼 곳에서 오는 정보나 가장 격렬한 현상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스큐브 중성미자 관측소는 남극의 얼음층 깊숙이 수천 개의 센서를 설치하여 우주에서 날아오는 중성미자가 얼음과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빛을 감지합니다. 고에너지 중성미자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사건, 예를 들어 활동성 은하에게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물질을 빨아들일 때 방출하는 제트 또는 거대한 별이 폭발하여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을 형성하는 초신성 폭발과 같은 극단적인 현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근원을 밝혀내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중성미자는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자기장에 의해 휘어지지 않고 직진하며 날아오므로
그 도착 방향을 추적하면 발생 지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고에너지 지도를 그리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우주의 극단적인 환경과 물리적 과정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중성미자 천문학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우주의 가장 깊은 곳과 가장 격렬한 사건들을 탐구하는 새로운 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다른 미스터리한 현상은 FRB, 즉 고속 전파 폭발입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오는 강력한 전파 폭발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그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FRB는 문자 그대로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전파 신호로 그 지속 시간은 불과 수 밀리초에 불과하지만 그 짧은 순간 방출하는 에너지는 태양이 하루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의 수만 배에 달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초기에는 외계 문명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자연적인 천체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마그네타와 같은 극한의 중성자별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그네타는 매우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중성자별로 일반적인 중성자별보다 1000배 이상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이 재결합되거나 별의 지각이 갑자기 움직이는 별지진이 발생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전파 형태로 방출될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실제로 일부 반복되는 FRB는 우리 은하 내의 마그네타에서 방출되는 것이 확인되어 이 가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FRB는 우주의 먼 곳에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현상들을 연구하고 은하 간 공간의 물질 분포를 측정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FRB 신호가 지구로 도달하는 동안 우주 공간을 통과하면서 물질과 상호작용하여 신호가 분산되는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물질의 양과 분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FRB는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 우주 탐사를 위한 새로운 도구로서의 잠재력도 가지고 있어 천문학계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이처럼 경이로운 발견과 심오한 미스터리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 하이페리온은 그 독특한 모습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 위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이상하게 생긴 위성 중 하나로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마치 거대한 스펀지나 다공성 암석처럼 보입니다. 표면은 수많은 크고 작은 크레이터들로 뒤덮여 있으며 그 깊이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표면은 하이페리온이 형성될 당시 다른 천체들과의 수많은 충돌을 겪었음을 시사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파편들이 서로 뭉쳐 현재의 불규칙한 형태를 갖추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하이페리온이 우주로 정전기를 방출하는 현상까지 관측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위성의 표면이 태양풍이나 우주 방사선에 의해 지속적으로 전하를 띠게 되고 이 전하가 축적되었다가 주기적으로 방출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위성의 내부 구조와 표면, 구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위성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이페리온은 태양계 내에서도 매우 이질적인 천체로 행성 과학자들에게 끊임없이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약 4000광년 떨어진 곳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행성이 존재합니다. 이 행성은 PSR J1719-1438b로 명명되었으며 밀리초 펄사 PSR J1719-1438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원래는 별이었지만 모 펄사의 강력한 중력과 복사, 에너지에 의해 외부 물질을 잃고 핵만 남은 상태로 추정됩니다. 이 핵은 주로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엄청난 압력과 온도 속에서 탄소가 결정화되어 다이아몬드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크기는 지구의 약 5배에 달하지만 질량은 목성과 비슷하여 매우 밀도가 높습니다. 이처럼 행성 전체가 거대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은 그야말로 우주의 보물이라 불릴 만하며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이 행성의 발견은 극한 환경에서 물질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외계 행성의 다양성과 놀라운 화학적 조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줍니다. 이처럼 우주는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품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끊임없이 우주를 탐구하고 미지의 세계를 갈망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눈부신 활약으로 초기 우주의 비밀을 엿보고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의 극한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화성에서 고대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새로운 외계 행성들을 발견하며 우주 속 생명체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본질, 초거대 공허의 존재 이유, 우주의 기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 그리고 고에너지 중성미자와 FRB의 근원과 같은 심오한 미스터리들에 직면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들은 인류의 지적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며 우리가 아직 우주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우주 탐사는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과 우주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여정입니다. 이 광활하고 신비로운 공간에서 인류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놀라움에 감탄하며 우주의 비밀을 한꺼풀씩 벗겨나가는 과정 자체가 인류 문명의 진보를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영감을 제공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인류의 한계를 시험하고 지식을 확장해 나갑니다. 앞으로도 인류는 이 광활한 우주의 신비로운 비밀을 풀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어떤 놀라운 발견과 새로운 미스터리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됩니다. 우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인류의 위대한 숙명입니다. 감사합니다.